안녕하세요. 고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고건석입니다. 앞턱 근육 재배치의 효용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런 앞턱 윤곽 수술 이후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항상 입을 벌리고 살아가는 그런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경우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입을 저절로 벌리고 있었고요. 입을 다물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입에 힘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정면에서 보면 굉장히 여기에 힘을 주고 입술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또 턱에도 수축 현상 또는 주름 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치아가 다 거의 뿌리까지 다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력을 보니까 12년 전에 고텍스를 넣었다가 약 1년 전에는 실리콘 8mm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입이 자꾸 열리는 상태가 됐고요. 이 실리콘 교체한 이후에 실리콘이 너무 두꺼워서 입이 안 다물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8mm를 5mm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교체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5mm로 다시 교체했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입이 다 안 다물어지고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는 보형물을 제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턱에 있는 모든 보형물을 다 제거한 이후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앞턱이 뻣뻣하고 입술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술을 가만히 두라고 했을 때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고요. 입술이 뒤집어지는, 즉 이버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밑에 흉살이 차면서 유착이 심하기도 하지만 턱 근육이 제자리로 봉합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돼서 역시 멘탈 리서스펜션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앞턱 근육 재배치를 한 이후에 2달이 지난 사진인데요. 수술 전에는 입술이 뒤집어지고 아래로 떨어져서 아랫이빨이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는 입술이 이빨에 잘 붙어 있고 아랫이빨의 노출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을 담은 모습을 보면 수술 전에는 입술에 힘을 주고 다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턱에 그런 수축 현상, 근육 뭉침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수술 후에는 입술을 담은 모습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앞턱의 근육도 전혀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턱 근육 뭉침 현상도 사라지고요. 옆에서 보면 이게 입술이 밑으로 떨어지고 뒤집어져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저톰하게 나오게 되고 힘을 주지 않고도 위아래 입술이 이렇게 서로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을 담은 모습도 역시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힘을 주지 않고도 위아래 입술이 서로 잘 맞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릴렉스한 포지션에서도 입술이 잘 다물어지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턱끝이 이렇게 길게 들어지면서 아랫이빨도 보이고 입술도 뒤집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환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13년 전에 양악수술을 하고 또 12년 전에는 앞턱 시옷 절골술, 즉 앞턱을 모아주는 그런 절골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년 전에는 여기에 지방이식과 필러 등등을 시술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러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서 녹이는 주사를 2회 맞았다고 하고요. 이 환자의 주된 컴플레인은 아랫이빨이 노출이 되고요. 입을 담을 때 힘을 줘야 겨우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옆에서 봐도 턱의 밑으로 길게 뾰족하게 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턱끝이 비대칭으로 처져 있는 모습, 이런 문제들이 환자의 주소였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윤곽 수술을 할 때 앞턱 근육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아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입술도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턱끝이 길어지는 앞턱 처짐 증상을 보였다는 진단하에 멘탈 리서스펜션으로 이것을 교정하자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된 모습인데요. 입술을 가만히 푼 상태에서 보면 수술 전에는 아랫이빨이 절반 이상 노출되었었는데 수술 후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턱끝이 길게 처져 내려왔던 것이 턱끝이 상당히 짧아졌고 비대칭으로 좌측 턱끝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이 대칭성이 훨씬 좋아졌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입술이 바깥으로 이렇게 이버전, 뒤집어진 것이 역시 안으로 모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을 담은 사진에서 보면 입술을 옹다물고 있는 모습에서 입술이 편안한 자세에서 다물어지고 있고 뒤집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턱 끝의 비대칭이 훨씬 더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입술을 릴렉스한 자세인데요. 입술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입술이 위로 올라붙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턱 끝이 뾰족하게 늘어난 것을 턱 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길이가 줄어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을 담은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버전된 입술이 위로 올라가 붙은 것, 턱 끝의 길이가 많이 줄어든 것, 이런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입술의 표정도 턱 끝의 모양도 상당히 개선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은 이렇게 앞턱 윤곽 수술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근육과 연부 조직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그 원인과 발생하는 기전과 또 해결 방법으로 멘탈 리서스펜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앞턱 윤곽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과 관련돼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유튜브 영상 밑에 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란에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빨리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건석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알찬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